펠리페는 이번에도 아닐 거야 하면서 이제 의심을 했고, 아니나 다를까 메리는 또 상상 임신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메리가 스페인을 지원하기로 한 결정은 엄청난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는데요. 스페인과 프랑스 사이에서 전쟁이 시작이 되자 메리는 펠리페 2세의 요청으로 즉각 군대를 프랑스로 진군을 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그 결과 1558년 프랑스의 잉글랜드 거점인 칼레를 그만 빼앗기고 말면서 마지막 프랑스의 그 잉글랜드 거점을 잃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죠. 거기서 이 잉글랜드 왕실 수입의 35%에 달하는 그런 수입이 들어오는 곳이거든요. 근데 거기를 잃게 된 거예요. 이 칼레가 어떻게 잉글랜드의 땅이 되었는지에 대한 거는 제가 에드워드 3세 편에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에드워드 3세 편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힘겹게 싸워서 칼레를 얻었는데 진짜 허무하게 칼레를 잃고 만 것입니다. 게다가 펠리페는 이제 부인인 메리를 무시하고 잉글랜드의 칼레를 그 프랑스에 활양을 한다라는 합의를 하고 자신의 이권을 확보한 다음에 단독으로 프랑스와 강화를 맺어버립니다. 자, 그런 와중에 펠리페가 잠시 잉글랜드에 머물렀는데 메리가 또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또 전해요. 펠리페는 진짜 이번에는 진짜겠지 하면서 드디어 합스부르크가의 후손이 태어나게 되었다라고 자랑을 했는데 안타깝게 이번에도 상상 임신이었고요. 메리는 난소 종양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마침 이 카를로스 1세가 1558년 9월 21일 사망을 하게 되면서 펠리페는 또 급히 스페인으로 귀국을 하게 되었는데요. 펠리페가 떠나고 혼자 남은 메리는 막 절망감에 빠져서 더욱더 건강이 악화되게 됩니다. 막 남편을 그리워하면서 펠리페에게 계속 편지를 보냈는데요. 당시 스페인은 또 이렇게 아버지 때부터 막 계속 전쟁하고 이러면서 어마어마한 빚을 지고 있어서 파산 선고를 할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펠리페가 메리를 신경 쓸 여력이 없었어요. 난 남편에게 버림받았어 하면서 너무나 괴로워하던 메리는 심장 발작까지 오면서 막 괴로워하다가 이 런던 세인트 제임스 궁에서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는데요. 당시 또 잉글랜드 왕실 재정은 스페인을 도와서 프랑스와의 전쟁에 끼어드는 바람에 완전히 파탄이 난 상태였고 칼레마저 잃어버린 상태였으니까 이 메리의 상황은 정말 절망 그 자체인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메리는 1558년 7세 5년 만에 42세의 나이로 쓸쓸히 사망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아내를 잃은 펠리페, 사실 그 앞에 두 명의 아내는 마리아나 메리는 아버지가 선택해준 여자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자신의 새로운 아내는 자신이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 메리 1세의 뒤를 이어서 잉글랜드의 여왕이 된, 그러니까 메리 1세 이복 여동생 엘리자베스 1세에게 청혼을 합니다. 여전히 정치적인 이유로 잉글랜드가 필요했기 때문이죠. 사실 펠리페가 이제 메리가 죽었을 때 여동생 후아나에게 메리의 죽음은 어쩔 수는 없지만 내가 어느 정도 책임감은 좀 느껴 하면서 약간 죄책감 어린 그런 말을 했대요. 그럼에도 또 처제에게 청혼을 한 거니까 와, 이 정치적인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정말 너무 냉정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하지만 엘리자베스 1세는 이를 거절합니다. 당연한 일이겠지만 잉글랜드는 스페인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겠죠? 엘리자베스 1세도 그랬을 거고요. 거기다가 종교도 달랐어요. 이후에 엘리자베스 1세는 다시 신교도를 다시 국교로 만들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잉글랜드와 스페인은 점점 사이가 멀어졌고 이런 종교적인 이유, 정치적인 이유로 계속 부딪히게 되는데요. 결국 1588년 스페인이 잉글랜드를 공격해서 칼레 해전을 벌이게 되죠. 당시 스페인은 무적함대라고 해서 엄청나게 위용을 자랑하는 그런 국가였잖아요. 그런데 잉글랜드와 맞붙어서 잉글랜드에게
집니다. 그러면서 바다의 패자가 바뀌는 그런 순간이 오게 되었네요. 자, 뭐 요거는 뭐 제가 나중에 정치 얘기를 할 때나 그때 더 자세하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펠리페는 2번이나 결혼했으니까 나 이제 더 이상 결혼 안 할래 라는 뭐 그런 선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사실 아들인 카를로스가 이제 아들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근데 뭔가 국왕이 되기에는 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걸려서 뭔가 다른 후계자가 필요하다라는 생각도 했고, 또 정치적인 관계가 얽히면서 세 번째 결혼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 세 번째 결혼 상대는 프랑스 국왕 앙리 2세와 카트린 드 메디치의 딸인 엘리자베트 폰 발루아였습니다. 결혼을 할 당시 엘리자베트는 15살이었는데요. 이렇게 어리디 어린 공주가 정치적인 이유로 이 정략 결혼을 하게 된 겁니다. 프랑스와 스페인 왕가는 그동안에 계속해서 부르근트, 또 이탈리아의 소유권을 두고 오랫동안 싸워왔죠. 제가 카를로스 1세 편에서도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 펠리페 2세의 아버지 카를로스 1세가 프랑스와 계속 전쟁을 벌였고, 프랑스 국왕, 프랑스와 1세를 인질로 잡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과정에서 이 카를로스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꼬냑 동맹을 맺었던 교황 클레멘스 7세를 응징하기 위해서 또 로마로 진군해서 로마를 응징하기도 했죠. 그러면서 로마가 초토화되고 갈등을 겪은 끝에 카를로스와 프랑스와 1세의 이때 이 갈등은 그의 아들대의 평화조약으로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1559년 4월 프랑스와의 아들인 앙리 2세와 카를로스의 아들인 펠리페 2세가 이제 카토 캉브레지에서 조약을 맺으면서 그렇게 길게 끌어왔던 이탈리아 전쟁을 끝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이렇게 친하게 지내기로 했으니까 그 증표로 우리 결혼 동맹 맺읍시다 이러면서 이 앙리 2세의 딸인 엘리자베트와 펠리페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엘리자베트가 원래는 이제 동갑내기인 이 펠리페 2세의 아들 돈 카를로스와 혼담이 오갔던 사이예요. 그런데 돈 카를로스와 결혼을 한 게 아니고 결국 18살 연상인 카를로스의 아버지 펠리페와 결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혼식을 했으니까 당연히 혼례식 연회가 거창하게 열렸을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 앙리 2세의 정부 디안드 푸아티에 편에서 언급을 했던 것처럼 이 엘리자베트의 아버지 앙리 2세는 딸 결혼 축하해, 그 기념으로 내가 마상 창시합에 나가마 하면서 마상 창시합에 나갔다가 목숨을 잃게 됩니다. 딸이 결혼을 한 날 아버지가 죽은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아버지의 죽음을 목격하고 너무나 힘든 마음을 가지고 스페인으로 가게 되는데요. 뜻밖의 펠리페가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엘리자베트에게 다정하게 대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너무 어리고 예쁘고 이러니까 엘리자베트에게 좀 빠졌었나 봐요. 사실 엘리자베트는 나이도 어리고 또 이제 뭐 진지한 거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고 자기가 예쁘게 치장하고 이런 것만 즐기는 여자여서 같은 옷을 2번 입지 않았대요. 그래서 저 예쁜 드레스를 입으려면 프랑스 재단사가 있어야 되는데요 하면서 프랑스에서 재단사를 초빙을 해서 매일매일 새 드레스를 만들어서 입은 거예요. 그리고 저는 프랑스 음악만 들어요 하면서 프랑스에서 오케스트라를 데리고 오고, 프랑스 음식이 그리워요 하면서 프랑스에서 요리사를 또 데리고 온 거예요. 제가 스페인 재정이 엉망진창이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펠리페는 이 어린 아내에게 푹 빠져서 오이 내가 다 대주마 이러면서 아내가 쓰는 이 비용을 모두 다 지불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무서웠겠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다 하니까 이 엄마한테 나 잘 지내,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아, 막 이런 편지를 보내면서 잘 지냈다고 합니다. 자, 엘리자베트는 이 전염병인 천연두에 걸린 적도 있었는데요. 이 전염병이니까 가까이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너무나 걱정이 돼서 자기야 괜찮아? 하면서 옆에서 막 간호도 해주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 아내에 대한 애정이 정말 넘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엘리자베트는 그 성격 개팍하기로 유명한
그러니까 원래는 자기랑 결혼할 뻔했던 그 의붓아들, 원래는 남편이 될 뻔했지만 이제 아들이 된 그 카를로스에게도 굉장히 친절하게 대해서 카를로스하고도 꽤 잘 지냈다고 합니다. 펠리페는 이렇게 엘리자베트가 아들만 낳아주면 진짜 너무 좋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엘리자베트는 사실 딸만 둘을 낳게 돼요. 결혼한 지 6년 만에 이제 첫 딸을 낳았는데, 뭐 딸을 낳은 것은 실망스러웠지만 이 장남인 카를로스가 태어났을 때보다 더 기뻐했대요. 왜냐하면 딸이 정상적인 모습으로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정말 다행이다. 다음은 아들이겠지 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당시 이 펠리페와 카를로스의 관계는 극도로 나빠집니다. 건강 상태가 악화된 카를로스는 1568년 7월 24일 날 사망을 하게 됩니다. 돈 카를로스가 사망을 하고 당시에 임신을 하고 있었거든요. 엘리자베트가 임신 기간 내내 구토하고 어지럼증 겪고 하다가 1568년 10월 3일 예정보다 일찍 아기를 낳는 도중 사망하게 됩니다. 엘리자베트는 이렇게 두 딸 에우헤니아와 이 카탈리나를 남기고 사망하게 되었고, 펠리페는 세 번째 아내를 잃게 되었네요. 그런데 엘리자베트가 죽었을 때도 펠리페가 아내를 독살했다라는 소문이 나돌았다고 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결말이죠. 엘리자베트의 어머니 카트린 드 메디치는 딸이 사망했으니까 너무 마음이 아팠을 거잖아요. 그런데 또 정치적인 인물인지라 프랑스와 스페인의 외교 관계를 끌어갈 끈이 필요했기 때문에 엘리자베트의 동생 마르그리트를 펠리페와 결혼시키려고 했어요. 그런데 펠리페가 난 지금 아내를 잃어서 너무 슬퍼서 처제와 결혼하는 건 좀 그런 것 같아요 라고 해서 이를 거절했다고 하는데요. 아니, 메리 1세가 죽은 뒤에는 엘리자베스에게 청혼을 하더니 이번에는 좀 다른 결정을 했던 것 같네요. 자, 그러던 펠리페 1570년 네 번째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제 돈 카를로스도 사망을 했으니까 후계를 이을 아들이 없어요. 그래서 빨리 결혼을 해서 이제 아들을 낳아야 돼요. 마음이 급해요. 이때 펠리페는 41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급했습니까? 자, 그런데 너무나 당황스럽게 펠리페가 선택한 신부감은 오스트리아의 안나였습니다. 바로 자신의 아들인 돈 카를로스와 혼담이 오갔던 바로 그 여인입니다. 안나는 신성 로마 제국 황제 막시밀리언 2세와 스페인의 마리아, 그러니까 펠리페의 여동생 사이에서 태어난 딸인데요. 카를 5세의 동생인 페르디난트가 신성 로마 제국 황제가 되었고, 그의 아들 막시밀리언 2세가 그 자리를 물려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펠리페와 막시밀리언 2세는 사촌간이에요, 일단. 그런데 마리아가 펠리페 2세의 누이 동생이니까 또 안나는 펠리페의 조카, 그러니까 삼촌과 조카 사이인 겁니다. 아유, 이 합스부르크가의 근친혼은 너무나 오랜 관행처럼 일어난 일이어서 놀랍지도 않죠. 안나는 스페인에서 태어났어요. 펠리페가 이 신교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플랑드르 지역으로 떠났을 때 이 동생 마리아가 스페인에 머물면서 오빠 대신 섭정을 맡았는데, 그때 안나가 태어난 것이죠. 사실 오스트리아의 합스부르크 가문이나 스페인의 합스부르크 가문은 어차피 한 줄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결혼으로 더 단단한 줄기로 우리는 한 몸이야 라고 묶으려고 안나와 돈 카를로스를 결혼시키려고 했던 건데, 이 결혼은 무산이 되고 결국 마리아는 펠리페와 결혼을 함으로써 그 끈을 이렇게 동여매게 됩니다. 교황은 야, 니네 너무한 거 아니냐, 니네 너무 가까운 친척이잖아, 근친인데 결혼 안 돼 라고 반대를 했는데요. 가톨릭을 수호하기 위해서는 이 결혼을 할 수밖에 없어요 라고 주장을 해서 결국 허락을 받게 되고, 안나는 스페인으로 와서 21살 연상인 삼촌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안나의 아버지 막시밀리언 2세는 안나를 굉장히 귀여워하고 아꼈대요. 안나가 몸이 아플 때는 중요한 일 다 물리고 우리 딸 괜찮아 하면서 딸 간호를 했을 정도래요. 그래서 이렇게 사랑을 듬뿍 받았으니까 안나는 굉장히 자유분방하고 발랄한 여인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스페인 왕정에 딱 왔더니 어두침침한 기운이 한가득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안나가 그 밝은 뿜뿜하면서 딱 나타난 거죠. 그런데 이때
그 이전에 엘리자베트의 두 딸이 남아 있었잖아요. 그래서 공손하게 딱 와서 새어머니에게 원래는 이제 손등에 키스를 해야 되잖아요. 키스를 딱 하려고 했는데 안나가 어머 이렇게 사랑스러운 공주님이 있었네 하면서 그 공주님들을 막 번쩍 들어 올려서 막 격렬하게 키스를 하면서 막 반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공주님이 새엄마는 어떤 사람일까라고 불안해했다가 굉장히 이제 안도감을 느꼈고 이제 궁중에는 밝은 기운 뿜뿜하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그리고 이 안나는 또 굉장히 좀 슬기로운 여인이었던지 남편이 된 펠리페에게도 밝은 모습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또 펠리페는 역시 또 어린 아내에게 푹 빠져요.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나갑니다. 그래서 원래 그 전에도 정부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때는 정부도 안 두고 아내에게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 사이에서 자식이 5명이 태어나고 그중에 4명이 아들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근친혼의 저주가 내립니다.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다 10살을 넘기지 못하고 사망을 했고 이 펠리페만 살아남아서 나중에 펠리페 3세가 됩니다. 그러다가 1580년 펠리페 2세가 이 포르투갈의 마지막 왕이 세바스티앙이 요절을 한 후에 포르투갈과 스페인을 합병하게 되면서 이 포르투갈의 국왕 자리에 오르게 된 거예요. 펠리페가. 그래서 두 나라의 국경지대인 바다오스로 가서 이제 국왕 즉위식을 하러 가게 됩니다. 그런데 독감에 걸린 거예요, 펠리페가. 그러자 이제 안나가 우리 남편이 아프다고요? 하면서 너무 걱정이 돼서 남편에게 막 달려갑니다. 그런데 그때 안나가 임신 중이었어요. 이건 너무 잘못된 선택인 거죠. 그래서 펠리페를 극진히 간호를 해서 펠리페는 나았는데 그 독감이 안나에게 전염이 돼서 안나가 건강이 극도로 나빠졌고 막내딸 마리아를 낳고 8개월 후에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나마 이 두 사람은 결혼 생활이 좀 길었어요. 10년 정도 결혼 생활을 했는데요. 이렇게 안나가 사망을 하면서 이들의 결혼 생활이 마무리가 된 거죠. 그리고 이때 태어난 딸 마리아도 역시 3살을 넘기지 못하고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안나를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펠리페가. 그래서 아내의 죽음에 너무나 가슴 아파했다고 하고요. 나중에 자기 딸에게 내 1000년을 산다고 해도 그날은 결코 잊지 못할 것 같구나 하면서 비통한 심정을 전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펠리페는 4명의 아내를 두었는데 4명의 아내들은 모두 펠리페보다 먼저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컨텐츠 제목을 그 남자와 결혼하면 죽는다? 아니면 그 남자 옆에 있으면 다 죽는다? 이런 제목으로 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정말 그런 저주라도 있었던 것인지 그의 아내들이 이렇게 다 일찍 사망을 했습니다. 이후에 펠리페에게 또 혼담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더 이상 이제 결혼을 하지 않고 18년을 더 살다가 71세의 나이로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왕위에 40년간 있었거든요. 펠리페는 진짜 열심히 일했어요. 하루 종일 서류 더미에 막 사무쳐가지고 사소한 거 하나하나까지 챙기는 그런 되게 관료적인 왕이었는데요. 되게 스스로에게 아버지의 조언 때문인지 스스로에게 되게 엄격하게 하고 신중왕이라는 별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신중하고 꼼꼼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고 그렇게 정무를 받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열심히 하는 거하고 잘하는 거는 좀 다른 문제잖아요. 그래서 스페인은 막 종교 문제, 전쟁 등을 하면서 계속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산적해 있어서 사실 이제 상업이랑 산업 발달을 일으키는 그런 동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점점 더 뒤처지게 되었고 이후 스페인은 쇠약해져 가게 됩니다. 하지만 펠리페는 너무 치열하게 살았죠. 지금까지 얘기를 해보니까 정치적인 얘기하면 또 더 치열해요. 그래서 너무나 고단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파란만장한 생을 살았으니까 말이죠. 이렇게 오늘은 스페인의 군주 펠리페 2세와 그와 결혼한 왕비들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